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농촌 지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학습 내용적으로도 좀 많은 내용이었었고요. 자, 농촌 지도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농촌 지도가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농촌 지도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농민의 행동 변화인데요. 그럼 과연 이 농촌에 있어서의 행동 변화라고 하는 것이 혁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는 전파의 어떤 과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런 것들, 농촌 지도 과정과 사회문화적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농촌 주민 참여와 농촌 지도에 있어서의 특성이라든가, 농촌 지도에 있어서 대중 접촉이나 뭐 소농 중심 농촌 지도여야 되는가, 대농 중심이어야 되는가, 뭐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문제가 114페이지에 문제 1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농촌 지도사와 대상자인 농촌 주민이 협동하여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답니다. 자, 이것을 문제 해결, 문제를 지도사와 농민이 서로 협동해서 찾아가는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학습 지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요거는 서로 협동해서입니다. 협동해서 토의 과정을 거쳐서 협동해서. 그러나 농촌 지도사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설명 학습 지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뭐 이것은 아마 농촌 지도사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농민이 스스로 그러면 발견 학습 지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1번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지도 대상자 스스로 혁신사항을 수용하게 하는 지도 방법.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농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설에 있는 대표자가 스스로 품종을 재배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혁신사항을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뭐 농촌 주민의 대표자가 여기 한번 해보고 결과를 전시해 주는 거니까, 이걸 결과 전시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혁신사항을 수용한다, 스스로 혁신사항을 수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표자가 해보고 결과를 전시해 주니까 스스로 수용하는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결과 전시를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혁신 의사 결정의 과정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로저스의 수용 과정. 자, 문제를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했으니까 관심을 갖겠죠.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 관심을 가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인지하고 관심 갖고 수용할까 말까 평가 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했으니까 시행으로 가서요, 그죠? 시행을 해보고, 수용, 이렇게요. 평가, 시행, 수용. 로저스의 수용 과정은 인지, 관심, 평가, 시행, 수용,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갖는다라는 게 로저스의 수용 과정에 대한 하나의 학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올바르게 되는 건 인지, 관심, 평가, 시행, 수용. 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과연 농촌 지역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필요자원의 가용이라든가 농촌 주민의 수, 소득의 정도, 뭐 정보통신기술의 확충 같은 건 아니다. 5번에 중기성인기가 나오는데요. 뭐 아동 청소년기, 그죠? 아동 청소년기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3에서 17세 정도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성인기가 있습니다. 초기 성인기, 중기 성인기, 자, 후기 성인기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자, 초기 성인기가 22세에서 40세, 중기 성인기가 자, 45세에서 60세, 자, 후기 성인기가 65세 이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중기 성인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45세에서 60세.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농업기술자 연구와 지도 등의 간행물을 비롯하여 특수사업 목적을 위한 대농민 교재. 자, 농업기술자 연구지도, 대농민 교재. 농민들을 하는 교재, 지도계획 교재. 자, 이것은 농업기술공보, 농업기술공보입니다. 기술공보. 그래서 정답은 농업기술공보.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농촌지도에는 자발적 농촌지도와 규준적 농촌지도가 있다. 아무래도 자발적 농촌지도가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자발적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주축이 되어서 자, 조직을 이루고, 자, 그 조직에 의하여 자, 농촌 지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조직의 분위기가 자, 비공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규준적 농촌 지도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발전의 이익이 소수 엘리트에게 자, 조직의 분위기가 비공식적이다. 이게 우리 자발적 농촌 지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규준적 농촌 지도가 자, 발전의 이익이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가고요. 상위 하달, 위에서 명령 지시복종 관계로 상위 하달적이고요. 외부 기관이나 정부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는 게 규준적 농촌 지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촌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자, 아무래도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중앙행정부가 만들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조직의 분위기가 비공식적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것은 자발적 농촌지도. 자, 1번이 정답이 돼버리겠네요. 자, 한 장 넘어가서 8번인데요. 다음 중 보기에 해당하는 농촌지도 방법의 분류는 일단 농촌지도 방법에는 협동 농촌 지도자 중심, 농민 중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설명학습지도. 자, 농촌 지도사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에게 설명으로 문제 해결 학습지도. 농촌 지도사와 대상자인 농촌 주민이 협동하여, 그죠? 이것은 농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농민들은 이제 피교육자죠. 자,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자, 피교육자의 참여 정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됩니다. 이 자체가, 그죠? 자, 그러니까 피교육자의 참여 정도입니다.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우리 3번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9번에 개인이나 주민이 그에 관련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이나 방향 결정에 직간접으로. 자, 계획이나요, 모든 농민 주민이 방향 결정이죠. 방향 결정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자, 이러한 모든 사업의 계획이나 방향 결정에 있어서, 그죠? 자, 참여하는 참여 종류는 의사 결정 참여라고 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니까 의사 결정 참여 이렇게. 방향 결정, 의사 결정 참여.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참여의 정도에는요, 의사 결정 참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행 참여를 합니다. 수행 참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자, 혜택 참여, 그죠? 혜택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참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여의 순서가 의사결정 참여, 수행 참여, 혜택 참여, 평가 참여인데 이러한 참여 중에 계획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참여다라고 한다면 의사결정 참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사회측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건데요. 사회측정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측정법은 객관적 연구에 의하여 측정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회적 측정법에는 사회적 거리촉도, 서열법, 일대비교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측정은요, 길이나 무게와 무게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길이나 무게는 간접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직접적 이런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혁신을 수용하는 단계가 있죠. 혁신을 수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혁신의 수용자로서, 혁신자가 있죠. 혁신 내용을 가장 쉽게 선두에서 모험심이, 투쟁심이 강하고요. 승부욕도 강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조기 수용자죠. 조기 수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수용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혁신에 대한 하나의 수용하는 어떤 그 주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기 수용자는 이 혁신 내용이 새로운 신지식이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농촌 지도계획에서 바람직한 수용자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기 수용자인데요. 그 다음에는 조기 다수자, 그 다음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이제 그 가장 빈농이고, 혁신 내용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이걸 지체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조기 수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인지된 혁신사항의 가치를 비교적 일찍 인정하고 틀림없다고 확인하면 바로 수용하는 단계를 조기 수용자. 농촌 지도 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설득하기 어려우면 지체자. 2번은 틀렸죠. 3번 일반적으로 젊고 교육 정도가 높고 활동적이고 독서를 많이 하고요. 조기 수용자는 지역사 여론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그렇죠. 조기 수용자는 지역사회 여론 지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이 틀렸죠. 12번 다음에 해당하는 태도 이론은 어느 것인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서 사회 현실에 대한 모순적 인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심리학적 이론. 모순적 인지를 회피한다. 모순적 인지를 회피한다. 인지 회피, 인지 균형 이론이라고 평가 내리죠. 심리학적 측면에서 모순된 인지를 회피한다. 인지 균형 이론이다. 13번 다음 중 농촌 지도의 중심적 지도 방법으로 네프가 주장한 것. 네프가 이러한 농촌의 중심적인 결과전시법을 네프가 주장했습니다. 네프가 주장한 결과전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재 13번에요. 방법전시다라고 있는데요. 방법전시는 지도자 기타 연시자가 직접 행동과 연어 또는 필요한 차트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방법전시다. 이러한 농촌 지도의 중심적 방법으로 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죠? 네프가 주장한 이론은 결과 전시. 대표자가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거나 신지식을 받아들여서 결과를 수용해보고 결과를 전시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한 장 넘어갔어요. 14번인데요. 개량된 농업기술을 선진농가로부터 소농으로 전파시키는 개량. 이러한 농업기술을 선진농가에서
자, 소농, 후진농가 소농으로 전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기술이 전수된다라는 낙수이론이죠. 낙수이론. 물이 떨어지면 그죠?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이게 낙수이론이다. 낙수 개발 이론이다. 낙수적 개발 이론. 그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참여의 종류. 자, 우리가 15번에 참여의 종류. 자, 참여의 종류에는요. 자, 의사결정 참여, 수행 참여, 혜택 참여, 평가 참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참여의 종류에는 아닌 것이니까 감사평가. 자, 뭐 계획 방향 결정하는 참여, 의사결정 참여, 수행 참여, 혜택 참여, 평가 참여. 자, 15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자, 농촌 지도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학습 원리로 제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 일단 벤더가 주장한 농촌 지도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리가 있는데, 자, 관심의 원리. 자, 이러한 농촌 지도에서 자, 그 필요하니까 그 필요 충족해 주기 위한 원리. 그래서 농촌 지도가 필요하다. 자, 사고, 참여, 강화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벤더가 주장한 원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원리가 아니죠. 17번인데요. 농촌 지도 계획에 농민의 주도적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 거리가 먼 것. 일단 농촌 지도 계획에 농민의 참여가 자 굉장히 뭐 중요하죠. 농민의 참여가 없다면 이 농촌 지도 계획은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자, 농촌 주민의 더욱 가치 있는 사업으로 농촌 지도를 기대하고요. 뭐 농촌 주민이 정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펼칠 수 있다. 일단 뭐 이런 것보다는요. 농촌 주민들이 서로 토의해서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고, 자, 농촌 주민들의 의견과 자, 지식을 반영하자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측면이죠. 자, 좋은 착상을 농민으로부터 얻겠다는 거고요. 자, 농촌 주민으로부터 농촌 지도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겠다. 농촌 주민들이 농촌 지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어떤 발상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민의 주도적 참여를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고요. 자, 2번은 틀렸습니다. 18번에 농촌 성인 교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촌 성인들이 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참 그 고령화가 이제 좀 요새 심각한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죠?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요. 근데 농촌도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면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일단은 그 새로운 뭔가 학습에 대한 동기화가 이제 잘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까지 얻었던 그 판단력, 그죠?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겠죠. 자, 성인의 학습 능력 개인차는 사실은 뭐 그 성인들의 살아온 과정에 따라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미 성인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색안경을 좀 많이 끼게 됩니다. 선입관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그 선입관이 많은 것들을 좀 제거하고 서로 토론으로 이제 올바른 방향 나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8번에 선입견이 적은 편이다라고 하는 요 지문은 많은 편이에요. 틀렸다. 이렇게 자 보셔야 되는 겁니다. 19번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에 따라 지도 효과가 영향을 받는 방법은 자발적 참여. 자, 문제 해결 학습 지도는 농촌 주민과 농민들 간의 협동 토론을 통해서니까요.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곤란해 버리죠. 문제 해결 학습 지도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한 장을 넘어가 봅니다. 자, 지도 활동 단계에서 20번 성공 사례나 자, 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것은 어느 단계인가? 뭐 우리가 인지 단계가 있고요. 관심 단계가 있고요. 평가 단계가 있고요. 시행 단계가 있고 수용 단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촌 지도 활동에서 성공 사례나 진지 견학은 관심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성공 사례, 관심 단계에서입니다. 진지 견학, 이런 것들은 관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요, 자, 인지, 자, 그 다음에 질문은 관심, 그죠? 자, 평가, 수용할지 말지. 자, 시행. 수용은 이제 만족적이니까 수용하겠다. 일부를 시행해 보는 거거든요. 일부를 시행해 보는 거. 자, 소규모의 실천 단계죠. 이거 시행을 소규모로 이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거죠. 시행을. 그리고 이제 만족하니까 수용하겠다. 자, 정답은 관심 단계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농촌지도 사업에서 중심적 지도 방법이고요.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대표자, 모범 사업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사업의 결과를 전시하는 거죠. 가치 입증이 가장 쉽겠죠. 그죠?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기 쉽다. 자,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결과 전시다. 그래서 대표자 되는 사람이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전시하니까, 자, 중심적 방법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22번에 지도 방법 선정 시 관련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인데요. 지도 대상자의 특성이나 지도 대상자의 수나 그 내용의 성격이나, 자, 활동 가능한 시간이나 지도 목적과 내용의 성격, 또 지도 대상자의 특성, 지도자의 자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지도 방법을 선정한다라고 할 때 시청각 교재 이런 게 아니라 지도 대상자의 특성, 수, 활동 가능 시간, 지도자의 자질, 이용 가능한 시설, 보조 교재,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시청각 교재는 보조 교재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관련 요인과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도 방법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할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인데요. 지도 방법을 선정할 때 농민의 수준, 농민의 수, 농촌 지도사 흥미와 능력, 농민의 전 직업 유형, 경제적 요건이요. 자, 여기에 고려할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자, 24번입니다. 효율적 농촌 지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데요. 농민을 대표하는 임원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요. 농민 개개인의 이익을 주도하는 유일한 단체로 존재할 의무를 가진다? 이건 아니죠. 농촌 지도위원회가 개인의 이익을 주도하는 이러한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익을 주도하는 유일한 단체다 그러는 것은 압력단체인데요. 농촌지도위원회가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곤란해지죠. 곤란해집니다. 자, 3번 운영은 계속적 평가를 통해 발전시킨다. 소수의 임원위주 운영보다는 많은 참여자 의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5번 농업 전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임원의 역할이 1차적 요구된다. 압력단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2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25번에 자, 농촌 지도 실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관성 있는 지도가 아닙니다. 농촌 지도는 다양한 지도 방법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실용적 중심이어야 되고요. 참여자의 의사교환 가능해야 되고요. 현장 중심 교육이 이론 중심 교육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중심이어야 돼. 시청각 기구를 이용하자. 그죠? 자, 그런데 우리 26번 보니까 소농인데요. 아무래도 이 소농이다라고 할 때요. 소농, 그죠? 이 소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농의 좀 반대적 개념이긴 한데요. 규모가 작죠. 돈도 별로 없죠. 자본 집약적, 아니 노동 집약, 노동을 투입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소농 그런 거죠.
자본집약적은 대놓은 그러는 거죠.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고집할 것이고요. 기계 위주가 아니겠죠. 사람 힘을 위주로 하겠죠. 좀 비능률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자, 투입한 노동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좀 낮죠. 자, 그러니까 낮은 노동 생산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상품 가치가 좀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낮은 상품화 비율이다. 26번은 1번입니다. 혁신적 수용 과정. 자, 인지, 관심, 평가, 시행, 수용. 시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다음 접촉 방법 중 개별 접촉 방법이 아닌 것. 자, 개별적 접촉 방법은 농가를 방문하고, 자, 또는 이 경우에 뭐 기술센터를 내방하고, 자, 또는 농가를 방문하고 전화를 하고, 이게 개별적 접촉 방법인데, 연찬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무슨 회의를 열고 이런 것들은 다 집단적 접촉 방법이다라고 평가 내리는 겁니다. 연찬회는 말 그대로 이제 함께 공부하는 회의체 뭐 이 정도인데요. 뭐 스터디 정도 표현하는 건데, 이건 단체 접촉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다음 중 집단 접촉 방법은 학습단체, 농민단체, 불학단체, 이육 주민 아니죠. 이육 주민 이건 집단 접촉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서 30번에 다음은 농촌 지도 사업에서 여론 지도자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용자 집단. 혁신자,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지체자 이렇게 이제 분류했었는데요. 조기 수용자가 혁신 내용이 틀림없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수용하고요. 바람직한 여론 지도자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론 지도자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용자 집단은 조기 다수자, 조기 수용자,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가 아니라 조기 수용자, 혁신자,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지체자, 조기 다수자가 아니라 조기 수용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뭐 31번은 뭐 우리가 이제 풀어보시고요. 32번, 자, 이것도 자유사 토론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번에 개인 접촉 방법으로 볼 수 없는 대민 접촉 방법은 농업기술센터를 내방하고, 자, 회람하고, 개별 농가 방문하고, 자, 그러나 뭐 개인 접촉 방법에는요, 뭐 전화, 전신, 결과 전시 이런 것들인데요. 자, 아무래도 집단 접촉 방법이라고 할 때는요, 뭐 강의, 강습회, 방법 전시, 연찬회 뭐 이런 거고요. 뭐 토론회, 그죠? 토론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견학까지도 집단 접촉 방법이다라고 평가 내리게 됩니다. 견학. 뭐 대중 접촉 방법은 팜플릿, 신문, 잡지, 방송, 영화, 뭐 포스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접촉, 집단 접촉, 자, 그 다음에 대중 접촉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정리를 좀 꼭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34번처럼요, 교육자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연시, 방법 전시죠. 연시, 방법 전시. 지도사나 연시다가 차트나 인물로 직접적 설명하고, 자, 그죠? 그런 어떤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의 차트와 각종의 설명 도구를 이용해서 지도사가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뭐 방법 전시 또는 연시, 자,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인데요. 조기 수용자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 조기 수용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변화 성향을 갖고 있고요. 자, 문맹률이, 자, 우리 조기 수용자의 특성인데요. 문맹률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요. 연령도 낮고 지식률도 높고, 그죠?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맹률이 낮다 이런 것은 조기 수용자의 특성은 아닙니다. 조기 지도자는 조기 수용자는 독서도 많이 하고 자 젊고 교육 정도도 높고 그러니까요 연령이 상대적 낮고 혁신적 정보 추구가 많고 각종의 인터넷 뭐 전자기기를 잘 이용하고 뭐 그런 조기 수용자라고 봐야 되겠죠. 36번에 다음 중 지도사 위주의 지도로 끝나기 쉬운 지도 방법 뭐 연시, 방법 전시, 집단 접촉 지도, 계획에 따른 지도 강의 지도죠. 강의 지도. 강의법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설명 지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도사가 설명했다고 그 수용자들이 다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용한다는 단계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강의 지도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에 다음 중 집단 접촉 방법에 속하는 지도사항의 분류, 방법 전시, 연시, 뭐 결과 전시, 강의, 연찬회, 강습회, 자, 방법 전시 이런 것들은 집단적 접촉 방법이고요. 농가를 방문하고 센터를 방문하고 자,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별적 접촉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됩니다. 지도를 받는 사람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는 이게 이제 문제 해결 학습 지도죠, 그죠? 자, 40번 자콥스는 학습 성과를 세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지식, 기능, 태도. 자, 지식, 기능, 태도. 자콥슨이 주장한 세 가지의 세 영역입니다. 학습 성과를 세 영역으로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자, 그래서 자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40번까지 이번 강을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 강에서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